최근 LA 한인타운에서 불법 운영하던 한 노래방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타인종 한 명이 수발의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름 유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연방과 주정부에 재해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존슨앤존슨사가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FDA는 다음 주 내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부스터샷 승인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LA 지역 아파트 렌트비가 지난 1년 동안 무려 1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LA 한인타운의 아파트 렌트비는 LA 전체 평균을 웃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8개월 동안 검토한 대중무역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와 거의 다를 바 없는 강경책을 유지하면서 무역전쟁 재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올류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올류 기아 카니발 MPV를 소개합니다. 존슨앤존슨사가 연방식품의약국에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 파이자 백신에 이어 모더나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부스터샷 접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던 한 노래방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손님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해당 노래방은 불과 2년 전에도 총격 사건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먼저 이사명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팔거와 아드모어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한 노래방. 새벽까지 불법 영업을 강행하던 이 노래방에서 새벽 시간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는 지난달 25일 새벽 5시 10분쯤 이 노래방에서 10대 흑인 남성이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Our Olympic area officers responded to a radio call for a shooting and located the victim, male, black, 19 years of age. 수차례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목격자는 총격을 받고 피를 흘리는 흑인 남성이 LA 소방국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타운 노래방을 두고 세력 싸움을 하는 갱들 사이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봤으니까 그 노래방 안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가 난 사고로 연결돼 있는 그런 갱 조직들이 그 타운 안에 있는 업소들을 전부 다 이제 세력 다툼 같은 거 있고. 인근 주민들은 끊이지 않는 한인타운 노래방 총기 사건 때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그 불안감을 느끼고 총기 사고 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가죠, 당연히. 어쩌다가 나고 나면은 났다는 소문을 들으면은 진짜 깜짝 놀라죠. LA 한인타운에서 끊이지 않는 노래방 총기 사건. 한인타운 불법 노래방과 갱들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대규모 해상 기름 유출이 발생한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 오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운티 정부 등은 연방과 주정부에 재해 지역 선포를 긴급 요청했습니다. 바다 위에 검은 기름때가 둥둥 떠 있습니다. 해안가로 떠밀려온 기름을 사람들이 직접 하나하나 수거합니다. 지난 2일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에서 약 8.6마일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원유를 채굴하던 장치와 연결된 송유관이 파손되면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까지 유출된 기름만 12만 6천 갤론,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원유 유출 사고입니다. We have examined more than 8,000 feet of pipe, and we have isolated one specific area of significant interest. 헌팅턴 비치부터 뉴포트 비치까지 해변가는 폐쇄됐습니다. 길게는 몇 달 동안 폐쇄될 전망입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주정부에 재난 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Major disaster
Declaration이라 해서 대통령이 사인을 하게 되면은 FEMA라든지 SBA가 들어와서 그거를 도울 수가 있고요. Responsible한 party, 그러니까 Amplify Energy하고 베라 offshore이 모든 거를 expense를 다 내야 돼요. 클리닝업 하는 것부터.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죽은 채 내려오는 조류를 함부로 만지거나 피부에 기름이 묻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며 해변 활동을 피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어느 당 소속이냐에 따라 백신 접종 방침도 엇갈리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주 가운데 처음으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홍역이나 볼거리처럼 학교에 다니려면 꼭 맞아야 하는 백신 목록에 코로나19를 포함시킨 겁니다. I want to get this behind us, get this economy moving again, make sure our kids never have to worry about getting a call saying they can't go to school the next day because one of the kids or a staff member were tested positive. 대학에 이어 초중고까지 학교 접종 의무화가 확대되면서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의무화에 이어 주지사가 소속된 정당에 따라 주마다 방침이 엇갈리면서 학교가 정치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The mandates only divide us and only divide us more. From the standpoint of mandates, I don't believe in imposing upon our freedoms over and over and over. 백신 의무화 조치가 잇따르면서 미국 내 4차 재확산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여전히 7천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어서 언제든 재확산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존슨앤존슨사가 얀센 백신 부스터샷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다음 주 모더나와 얀센의 부스터샷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 부스터샷 접종이 곧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존슨앤존슨이 자회사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얀센 백신 부스터샷 승인 신청을 이번 주 연방식품의약국에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모더나는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승인 신청을 지난달 식품의약국에 제출했습니다. 의약국 자문위원회는 이번 달 안에 회의를 통해 추가 부스터샷 승인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파이저 부스터샷을 승인한 자문위원회가 존슨앤존슨과 모더나 백신을 놓고 부스터샷 승인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14일에는 모더나 백신과 오는 15일에는 존슨앤존슨의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논의가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이저는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18에서 64세 고위험군과 면역 취약층에 대해 부스터샷을 승인받았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LA 지역 아파트 렌트비가 1년 전과 비교해 9.1%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전문 웹사이트 아파트먼트 리스트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 LA는 9.1%, 캘리포니아는 11.6%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LA 한인타운의 렌트비는 LA 지역 전체 평균을 조금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의 투베드룸 아파트 렌트비 중간 가격은 $2,220였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8개월 동안 검토한 대중무역 정책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와 거의 다를 바 없는 대중 강경책 유지를 선언하면서 또다시 무역전쟁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총사령탑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대중 무역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And we will use the full range of tools we have and develop new tools as needed to defend American economic interests from harmful policies and practices. 타이 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설정한 고율 관세 정책을 유지한다면서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월 트럼프 정부에서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국은 2년 동안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이행률은 6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통상법 301조 발동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Section 301 is a trade enforcement tool. It is a very, very important tool. We will look at all available tools. 타이 대표는 중국과 무역 긴장 심화가 미국의 목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도 통상 정책에서는 사실상 트럼프식 대중 강경책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미국에서 근무하는 모 총영사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아들과 관련된 사적인 일을 시키며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인데 해당 총영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미국의 한 영사관 소속 직원들이 쓴 고충 해결 건의서입니다. 직원들은 A 총영사가 가족과 관련한 사적인 일들을 지시하고 관저 물품을 과다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들의 운전면허 발급 관련 업무를 직원들에게 지시했는지가 논란의 대상입니다. 관저에 직접 가서 픽업까지 해서 같이 동행해서 그 운전면허 발급받는 거를 도와준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부가 전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외교부 감사관실은 이런 내용의 제보를 토대로 지난 8월 9일부터 닷새간 현지에서 감찰 조사를 벌였습니다. 감사관실은 총영사가 비서에게 아들이 학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학 총장에게 요청하는 메일을 여러 번 작성, 발송할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저에서 공식 만찬 행사가 없었던 기간에 9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각종 물품 구입에 사용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장갑을 한 $800, 80만 원어치 그렇게 쓰시고 소독하는 물티슈 같은 것도 한 1,000 몇백 불 쓰셨어요. 공기청정기 사시고 밥솥 사시고 행사가 없는데. 네. A 총영사는 감찰 조사에서 이러한 의혹들을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족 운전면허 발급 지원 업무는 공무로 판단했으며 직원이 아들을 발급 장소까지 데리고 간 건 자신은 당시에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들 학비 관련 메일은 비서가 자발적으로 도와줬다는 취지로 또 일회용 장갑 등 소모품 사용이 많았던 건 코로나19 상황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총영사 징계 의결을 인사혁신처에 요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출시한 폴더블 폰이 큰 인기를 끌면서 경쟁사들도 속속 접는 스마트폰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목받는 성장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공개한 접는 스마트폰입니다. 하나의 큰 디스플레이를 접는 구조 대신 두 개의 스크린을 연결했는데 경첩 부분에 좁고 긴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간과 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넓게 쓰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강점입니다. It's pioneered new form factors, inspired new interaction models, and created entirely new categories of devices.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출시 첫 달 전작의 5배 가까이 팔리며 선전하자 다른 업체들도 접는 폰 출시를 서두른 분위기입니다. 구글과 샤오미는 이르면 연내 새 폴더블 폰을 출시하고 이미 폴더블 기술 특허를 출원한 애플도 2024년엔 첫 폴더블 폰을 선보일 거란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폴더블 폰 판매 비중은 1% 미만으로 미미했지만 올해 출하량은 3배 늘어난 900만 대, 2023년엔 3천만 대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술이 더 발전하면 2번 접는 폴더블 폰이나 돌돌 많은 롤러블 폰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내구성을 가지면서 잘 동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관련 디스플레이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현재 전 세계 폴더블 폰 10대 가운데 7대는 삼성전자 제품인데 경쟁자가 늘어날수록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가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데이비스 줄리어스와 아덴 파타푸티안 등 미국 학자 2명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온도와 촉각 수용체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줄리어스는 고추의 캡사이신을 이용해 피부신경 말단 감각 수용체를,
파타푸티아는 압력에 민감한 세포를 사용해 피부와 장기에서 새로운 종류의 촉각 수용체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본 집권 자민당의 기시다 신임 총재가 일본의 제100대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기시다 총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100대 일본 총리에 취임한 일본 집권자민당의 기시다 총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라고 밝혔습니다. 拉致被害者のご家族の高齢化が進んでいます。これは一刻の猶予もない課題であると思います。強い思いを持って、覚悟を持って取り組みを続け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전임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과 함께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중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에 대해선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시다는 새 내각의 장관급 20명 가운데 13명을 처음으로 입각시켜 쇄신을 강조했지만 아베 정권의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 주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오는 31일에 총선을 치를 방침입니다. 새 내각 구성으로 조성된 축하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인데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눈에 띄게 진정된 것도 총선 시기를 앞당긴 이유로 분석됩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북한이 예고했던 대로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했습니다. 북측이 일반적으로 끊은 지 55일 만에 다시 연결된 것인데 북한이 내놓은 입장과 한국 정부의 반응에서는 온도차도 느껴집니다. 김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당국 간 동서해선 직통전화가 일제히 연결됐습니다. 오랜만이고요. 이렇게 통신연락선이 복원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규칙 신호 통화 음질 양호합니까? 김정은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지 닷새 만. 북한이 지난 8월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지 55일 만입니다. 북한은 남측을 향해 연락선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라면서 김정은이 내걸었던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중대 과제이라고. 결국 통신선 복원과는 별개로 자신들의 도발 행위에는 앞으로도 시비 걸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여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시작되고 통일부는 앞서 제안했던 화상회담 시스템 구축 문제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이라 조만간 북측에 답변을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국방부도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렵사리 통신선은 복원됐지만 북한이 다시 조건을 내건 상태라 남북 협력의 속도가 붙을지는 북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오늘 저녁 파워볼 추첨 상금이 무려 6억 8,500만 달러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당첨금입니다. 각 지역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UC대학교가 2030년까지 재학생 정원을 2만 명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UC 총장은 정원을 2만 명 늘리고 대입표준 시험인 SAT와 ACT를 완전히 배제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향후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고 고도로 숙련된 직업인을 배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한인 종교 지도자와 커뮤니티 리더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전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캐서린 염 소장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 한인 종교 지도자나 커뮤니티 리더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는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줌을 통해 교육과정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40시간 교육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오늘 파워블 추첨 상금이 6억 8,500만 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 복권국은 지난 토요일 파워블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늘 추첨의 잭팟이 6억 8,500만 달러로 오르게 됐다며 이는 지난 1월 20일 7억 3,110만 달러 이후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부터 홀푸드 마켓이 무료 배송을 중단합니다. 아마존은 프라임 회원들에게 제공했던 홀푸드 마켓 상품 무료 배송 정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프라임 회원들도 앞으로 $9 95센트의 배달료를 내야 합니다. 오하우에서 무료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배부합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검사기인 세이에스 코비드 테스트기 48,000여 개를 알로아 경기장과 에바 마히코 근린공원, 그리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 등에게 모두 8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돈을 건넨 걸로 전해지고 있는 김만배 씨를 곧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한 검찰은 압수물과 조사자료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이번 주 유 전 본부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 중 민간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대장동 개발사업 이전에 진행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한 또 다른 업자 정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뇌물 명목으로 받았다고 특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SBS에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특혜는 없었고 8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만배 씨 측도 5억 원의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이들을 소환해 돈이 오간 사실이 있는지, 돈이 오갔다면 어떤 명목이고 추가로 오간 다른 돈은 없었는지 밝히는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승인 단계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그곳에 원래 살던 주민들은 요즘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이라는 이유로 성남시의 토지를 강제 수용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익금을 거둬갔다는 것입니다. 박찬범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도로가 비포장 상태인 성남 대장동의 한 마을입니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도시개발구역과 불과 3km 떨어져 있습니다. 대장동 대부분이 5년 전만 해도 이처럼 논밭이었습니다. 다 전답이었고요. 오래된 집들, 몇몇 빌라 그 정도였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에게 땅을 사려는 부동산 업자들이 몰려왔는데 성남시가 지난 2014년 이들을 대신해서 공공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원주민들의 토지는 성남시에 강제 수용됐고 3.3제곱미터당 평균 280만 원 정도를 보상받았습니다. 개발을 반대하셨어요. 고향 사라지는 게 싫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개발이라는 이름하에 토지를 성남시에 싸게 내준 대가로 개발된 택지를 살 권린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대장동 땅값이 치솟았다는 겁니다. 보상금 대비 5배 정도 오른 토지 분양가를 감당 못해 고향을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토지 보상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60, 70대 어르신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시고요. 개발 지역에서 제외된 토지는 쓸모없는 땅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발이 되면서 맹지가 됐고요. 농사도 못 짓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농기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란 일이라고 농사를 포기하고 땅을 내줬던 마을 어르신들은 민간 사업자 배만 부르게 해줬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한테 상당한 헐값에 보상되고 특정한 개인 민간 기업들한테 수천억의 부당이득을 주는 것에 대한 아주 모순점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관리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썩은 악취가 진동한다. 이 후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가 구속되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가 결국 머리를 숙였습니다. 직원 관리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살피고 또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유감의 뜻도 내비쳤습니다. 5,500억 원의 공공이익을 확보한 건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에 대한 후보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 다 사퇴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꼬리 자르기라며 맹폭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관리 책임의 문제만이 아니라 직접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이 썩은 악취가 이제 진동하고 있습니다. 판교 대장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전국을 뒤흔들 겁니다. 유동규가 구속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당에선 공식 언급을 자제한 가운데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최초 지시자가 누구인지 실체를 규명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경선 후보 손바닥에 적혀있던 왕자 논란에서 윤 후보의 위장당원 발언으로 전선이 이동됐습니다. 경쟁 후보에 대한 홍준표 의원의 거친 발언도 도마올랐습니다. 이 소식은 박원경 기자입니다. 위장당원 발언은 윤석열 후보가 부산 사상구 당원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당 경선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는 것을. 앞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당선 이후 신규 당원이 26만여 명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 신규 당원 중에 여권 성향의 위장 당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취지입니다. 경쟁 후보 측은 윤 후보를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 윤 후보의 발언을 당원 모독으로 규정하고 후보 간 경선 불복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발언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당장 내놓으라, 발언을 철회하고 당원께 사과하라는 등 다른 후보 측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경각심을 가지고 뭉쳐야 한다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원색적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당 해체하라고 놈 아니냐. 속이 답답해지고 그렇다고 저 팰 수도 없고. 홍 후보를 저격해온 하태경 후보는 좀 나아진 줄 알았더니 막말 본색이 여전하다며 대범한 정치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맞받았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남가주 곳곳에는 오는 반가운 비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가뭄의 산불까지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던 남가주에 모처럼 만에 갈증을 해소해주는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내린 비에 퇴근길 운전은 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환절기에 플루 시즌까지 시작됐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올류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올류 기아 카니발 MPV를 소개합니다.